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의 불신을 해소할 묘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부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 서구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내년 1월 한 달 동안 새로운 공연이나 전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원화된 조직의 한계가 콘텐츠 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까지 헌신적인 도움을 줬던 일본 양심적 시민들의 활동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간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은 물론 논의를 재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한국노총의 입장이 갈린 건 35만 대 생산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단 임금 단체 협상 유예 조항. 현대차는 이 조항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공장이 안정되기도 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거라 우려하고, 한국노총 측은 이 조항을 만들면 노조가 무력화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에게 남은 건 양측을 중재할 묘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광주시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일단 법률 자문과 노동청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노동법 위배 소지는 없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노사가 서로 신뢰하에 합의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니 양측 불신을 잠재우는 게 핵심이란 겁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만 회복된다면 마지막 쟁점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조성 및 신설법인의 경쟁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치권도 광주형 일자리에서 쉽게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복지 예산을 미리 통과시켜뒀고, 조인식 무산 뒤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연일 언급하고 있어 불신은 살아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꼭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군산, 울산, 창원, 구미 여러 지역 상황과 업종에 적합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안으로 성사시키라고 재촉하는 여당과 달리 뾰족한 중재안을 내놓기 전에는 움직이기 쉽지 않게 된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사기 피의자 김모 여인에게 송금한 돈 4억 5천만 원과 지방선거 공천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윤 전 시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시장과 변호인은 검찰이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수사로 일관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지금껏 진행한 수사를 바탕으로 윤 전 시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의 장현 대표이사가 임기를 3개월 남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장 대표이사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복지재단에 대해 고강도 특정감사를 했지만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대상이 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부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 서구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서구는 매월동 일대 120만 제곱미터 부지가 남구 광산과 인접하고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와도 가까워 한전공대 설립에 최적지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모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전남에서는 나주와 목포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한전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각각 3곳씩 후보지를 추천받아 한전공대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눈이 지났습니다. 광주 MBC 옥상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첫눈이 왔을 때와는 다르게 오전 중에 소복히 쌓일 정도의 눈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만 눈구름대가 머물면서 오전 중에 산발적인 눈과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동부 내륙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최고 3cm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전망됩니다. 이렇게 눈과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는 가운데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 드러나 있겠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 높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내년 1월에는 잡혀있는 공연이 단 한 건도 없고 새로 시작되는 전시도 없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얼마 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던 문화창조원입니다. 젊은 창작자들의 실험적 작품들을 선보일 쇼케이스가 1, 2관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예정된 전시가 없습니다. 예술극장도 오는 31일 제야음악회를 끝으로 긴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월간 일정표에는 내년 1월이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상설 콘텐츠와 12월부터 시작되는 전시 2건 정도를 빼면 문화전당 전체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과 비교해봤습니다. 1월에 예정된 공연이 40건, 전시가 7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전당의 새해 예산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부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산하기관이 가디는 언제죠, 사실 그건. 예산이 저한테 교부되는 게 보통 이제 1월 말 정도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을 수 없다면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 대관 신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콘텐츠 제작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두 자리 모두 한동안 비게 됐습니다. 예산도 콘텐츠도 사람도 없는 총체적 운영 위기 속에 내년 1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를 바꾸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반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당장 직급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체위 검토 보고서는 격상이 필요하다는 문체부와 달리 행자부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행자부는 위탁이나 법인화가 예정된 기관장을 정부직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 전당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직급 상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 문체위에 밝혔습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뽑는 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지역 관광 콘텐츠가 국내 최고 권위인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인예술시장은 10개 부문 중 관광연계시장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열린자원 부문에 선정됐고 진도 토요 민속여행이 전통자원, 여수시가 관광기업 지자체 부문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정상용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시장의 측근인데다 관련 경험도 없고 도덕성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재만 참여자치 11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상용 후보자가 논란이 되는 부분들부터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번에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정상용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네. 우선은 내정되기 전부터 정 전 의원이 환경공단 이사장이 된다더라 이런 소리도 좀 파다했고요. 이미 소문이 돌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광주 환경 문제를 다루는 공기업 기관장인데 네. 환경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네.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었고요. 이용섭 시장과 동양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측근 인사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많고요.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추가로 네.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그리고 주소지 문제 이런 어떤 도덕성과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고 청문회에 출석한 것 이런 자질 문제까지 겹쳐서 어떤 그 모 일간지에서는 뭐 비리 백화점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더라고요. 비리 백화점. 네. 제가 쭉 경력을 살펴보니까 골프장 사장 경력이 많던데 골프장과 이 환경공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좀 우아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측근이 공공기관장을 하는 사례, 뭐 민선 측이 들어서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섭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용섭 시장이 취임되고 6개월 지났는데요. 그동안 광주 도시공사, 그다음에 광주 관광 컨벤션 부료 대표이사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장이 선거 출신 인물들을 채워냈고요. 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그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 시의회의 사회복지 전문위원회 그 이용섭 시장 캠프에서 상황실장했던 분이 이번에 최근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용섭 시장님은 그동안 그 취임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공기업 임원 인사 원칙으로 전문성, 방향성, 리더십 여기에 능력을 뽑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내정된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런 원칙과 기준에 어느 것 하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 자질 이런 그 시비까지 겹치면서 어떤 그 이용섭 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어떤 제기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시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그 민선 6기에 측근, 보훈, 정실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사 일부가 비리가 발생하고 구속되고 그러면서 광주시장은 발목이 잡히고 어떤 변화나 혁신의 동력이 사라진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용섭 시장이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을 강행을 한다면 저는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용섭 시장이 스스로 약속했던 인사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내세운 광주시정의 방향, 그러니까 소통, 혁신, 청렴 이런 가치들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인사행정도 가장 중요한 그 가치들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인사가 민선 6기와 7기 인사의 어떤 변화와 다름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요한데 앞으로 남은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떤 곳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뭐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취임되고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기관평가 그리고 기관장 평가가 이미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뭐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자리가 생기면 저는 이용섭 시장이 캠프 출신이다, 측근이다 이런 좀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나서 본인이 스스로 인사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야 되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능력이 좀 검증되고 또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들을 좀 선임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좀 임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29명 가운데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윤행 한평군수와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김종식 목포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의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옮기던 1.2톤짜리 설제 H빔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8살 이모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38살 오모 씨가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포크레인 기사 59살 김모 씨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했던 CJ 택배 노조가 어제 모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지부는 사측이 사실상 직장 폐쇄안 조치한 집화 금지를 어제 모두 풀어 160여 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해 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 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50여 명의 조합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만큼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진실규명에 나섰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일본 현지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인근 지하철역.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과 제1동포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근로정신대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미쓰비시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진행되는 집회여서 평소보다 특별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나고야 소송의 금요행동은 1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쓰비시 본사가 있는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450회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행동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이 일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시작됐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미쓰비시의 도의적 책임까지 없앨 수 없다며 매주 금요일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러던 중 미쓰비시 측이 교섭을 요청하면서 2년가량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2012년부터 재개됐습니다. 나고야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하야시 씨도 매주 금요일마다 360km를 이동해 금요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냉대와 조선으로 가라는 항의도 있었지만 이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한편 광주 MBC 취재진은 한국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와 대화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을 평가하는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활동가와 언론인,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또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들이 발제하고 발표합니다. 광주시장 직속기구인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정하고 혁신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공공기관 혁신특별위원회는 혁신추진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집니다. 혁신추진위는 이 밖에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갖고 시 관련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운영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제55대 광주지방 변호사회장에 임선숙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변호사회는 투표 결과 임선숙 변호사를 97%의 압도적 찬성률로 선출하고 감사에 서정한 변호사와 서일석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출신 첫 여성 사시 합격자인 임선숙 변호사는 지방 변호사회장으로서도 전국 최초 여성 회장이 됐습니다. 호남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아서 지역봉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2018 사랑 나눔 행복드림 봉사 한마당 행사를 열어 김치명인의 지도로 만든 건강김치와 지역 농수산물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남북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호남대는 지금까지 성원해준 지역민들께 보훈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담양읍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에서 산타 축제가 열립니다. 야간 경관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 대형 산타 등 동화 속 풍경이 펼쳐지고요. 캐롤 버스킹, 하늘에서 선물이 내리면 등 공연과 이벤트도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또 원도심 해동 주조장 일원에서도 7080 음악다방, 담비 사이클링 행사가 마련됩니다. 곡성 섬진강 일대에서는 1월 10일부터 나흘간 도깨비마을 숲체험도 하고 별자리 관찰도 하는 캠프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캠프 기간 동안 청소년 활동 상담 전문가가 참여해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과 문의는 12월 25일까지 곡성 꿈놀자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직접 제작한 대나무 악기 공명을 이용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퓨전 국악그룹 공명이 15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 국악 9곡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공연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하얀 보름달을 형상화한 달 항아리, 소재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조선시대 대표 예술작품인데요. 달 항아리에 다양한 시도를 한 작가 정희석 씨의 전시가 오늘까지 동구 향담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미와 평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정희석 씨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죠.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능주면 만인 1위 주민들이 6만 원, 내리 주민이 18만 원, 잠정 햇살마을 김화진 씨가 10만 원, 박봉주 씨가 10만 원, 이영희 씨가 10만 원, 추교훈 씨가 10만 원, 조숙자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앵남 2구 주민들이 9만 6천 원, 연동 경로당 회원들이 5만 원, 연둔 2구 주민들이 13만 원, 구암 2구에서 15만 원, 나주시 공산면 화성 1구 주민들이 13만 6천 원, 동촌 1구에서 12만 원, 금곡 2구 15만 6천 원, 금곡 1구 14만 원, 상방 3구 주민들이 18만 원, 영평 2구 영암마을 주민들이 15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안 1구 광곡 수강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장림마을 주민들이 25만 9천 원, 장림길 한영섭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